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곧 알게 될 사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존감을 되찾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굳이 사랑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돌아오는데 그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친구 낡은 가구처럼 대체되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이 다시 기어갈지 일어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쫓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존엄성의 연장선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애원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의 가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마치 감정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은 침묵 초연함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무기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진정한 무기. 그리고 아니요, 구루가 되거나 자기 개발서를 100권이나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게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는 남자는 말없이 태도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감정에 갇힌 구걸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조차 2번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 잔혹할 정도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준비가 된 남자들을 위한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훈, 감정적 침묵의 힘.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외치는 침묵.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덜 듣는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친구야? 한 가지 말해 줄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전략이야. 그녀가 떠났을 때 당신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녀를 쫓아다니며 변명을 찾고 마지막 기회를 간청했을 거야. 하지만 그 소음은 그녀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확증할 뿐이지. 왜냐고? 절박함을 전달하기 때문이지. 친구야, 절박함은 당신이 뿌릴 수 있는 가장 역겨운 향수와 같아. 자, 이 말을 들어봐. 침묵할 때 당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감정적 침묵은 마치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불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과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에 익숙해지면 그 공허함은 어떤 불평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 그때 상대방은 궁금해하기 시작해. 왜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매일 시끄러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과 같아. 멈추면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 지적인 초연함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지. 부재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말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말하라. 이 경우 당신의 부재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파악하고 그녀가 스스로 해석하도록 두세요. 당신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울지도 않았고 꽃이나 사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매, 재정 사고방식에 집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 꿈에 봤어요.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축적된 힘, 감정의 시한폭탄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을 없애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묘한 암시도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그녀의 연락처를 삭제하세요.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는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매일 침묵하는 것은 열흘간의 성장과 같습니다.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가장 큰 목소리가 되도록 하세요. 침묵은 힘이고 추구하는 자는 잃고 침묵 속에서 발전하는 자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찾도록 만드는 침묵을 만들어 가세요. 두 번째, 교훈 조종 없는 역심리학.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연결을 끊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향력입니다. 그녀의 관심을 차단하면 여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니라 수수께끼가 됩니다. 친구여, 인간의 뇌는 공허함을 싫어합니다. 주인은 습관을 만들고 당신이 그 습관을 깨면 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역심리학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고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무시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고 없이 당신의 부재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달콤하게 마셔온 사람에게서 커피에 설탕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리워합니다. 맛이 변했고 그것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처럼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드라마처럼 반응하지 않고 집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반응적이지 않고 전략적입니다. 친구여, 그런 침착함은 누구든 당황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고통에 대한 시간접적인 계심을 그리고 헌정곡을 쓰느라 밤을 새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사업에 집중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감정의 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있던 그녀는 2주 후 다시 나타나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집착이 됩니다. 연락금지 규칙을 적용하되 진심으로 하세요. 그녀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녀에 대해 묻지도 말고 그녀의 이야기를 분석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녀가 없는 모든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세요.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제 위치입니다.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은 버리세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세요. 에너지를 바꾸는 사람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선택받았으니까요. 세 번째, 교훈 감정적 결핍의 영향. 부족한 것은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풍요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묻자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으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결핍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왜 그녀는 더 이상 곁에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친구여, 그런 질문의 소용돌이는 어떤 시나 낭만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한 존재가 아니고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푸르던 식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누군가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습니다. 마치 식탁에 빵이 항상 놓여 있는데 아무도 감사해야 하지 않다가 빵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욕주의자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느끼고 부재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때 24시간 내내 연락이 닿았던 남자 말 그대로 메시지 전화 부탁까지 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하고 여행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은근한 힌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차에 돌아와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어떤 불평보다 더 잔인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세요.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항상 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의를 기울이되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 바로 당신 자신을 만들어가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새로운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감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동안 당신은 꾸준히 당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그건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는 그만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 교훈 끌림의 무기로서의 개인적인 부활. 그녀는 같은 남자를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위해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녀조차 놓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누군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친구여, 강력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모든 것이 똑같다면 아무도 헤어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겠어요? 그녀가 한번 떠났다면 그건 뭔가가 없어졌거나 뭔가가 망가졌거나 그녀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접근이든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에너지는 왓츠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낡은 집이 허물어지고 몇 달 후 같은 땅에 고급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를 본 사람들은 새 건물을 경외감에 차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그것이 바로 재탄생입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직장을 잃자마자 차였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져 바닥을 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체형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났던 남자를 찾았고 완전히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집중하고 더 도달하기 어려운 남자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개선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습관 목표 등.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매일 노력하세요. 당신이 도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바라지 마세요. 그녀가 기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기회를 요구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게 하세요. 변화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교훈 접촉의 함정과 침묵의 자석. 그녀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별 후 어떤 메시지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가까이 지내고 현재에 충실하면 그녀가 조만간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전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여, 절대적인 침묵이 감정의 자석을 활성화합니다. 그녀를 막지 마세요. 답장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라지세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는 상상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까? 그는 마음을 다잡았을까? 왜 내게 연락하지 않을까? 그것은 관심이고 위장된 욕망입니다. 마치 갑자기 방영이 중단된 TV 시리즈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박해 할까요? 스포일러를 찾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낼까요?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강박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떠나겠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물러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침묵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가짜 계정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지 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신비의 힘입니다. 접근을 거부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한 침묵. 좋아요도 잘 지내 라는 메시지도 심지어 반응도 없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침묵을 지키는 동안 당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만약 다시 나타났다면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라지는 사람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의 첫걸음입니다. 계속 말을 하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침묵을 지키면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조만간 그녀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사랑을 구걸하는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조종하거나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화를 중심으로 맴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 결핍, 초연함. 이것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당신을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게 하는 용감한 결정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를 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걸 되찾는 거예요. 이 길은 가장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불편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감정적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은 그녀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받은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이 말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말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제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다면 공식 스토익 위즈덤을 구독하세요. 저희는 공허한 조언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를 숨기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여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성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그녀를 보지 마세요. 편지도 쓰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대신 운동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을 하세요. 7일간의 침묵, 7일간의 재건. 이곳은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매일이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도전하고 싶다면 댓글에 오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당신 자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에서든 이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곧 알게 될 사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존감을 되찾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굳이 사랑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돌아오는데 그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친구 낡은 가구처럼 대체되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이 다시 기어갈지 일어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쫓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존엄성의 연장선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애원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의 가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마치 감정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은 침묵 초연함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무기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진정한 무기. 그리고 아니요, 구루가 되거나 자기 개발서를 100권이나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게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는 남자는 말없이 태도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감정에 갇힌 구걸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조차 2번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 잔혹할 정도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준비가 된 남자들을 위한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훈, 감정적 침묵의 힘.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외치는 침묵.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덜 듣는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친구야? 한 가지 말해 줄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전략이야. 그녀가 떠났을 때 당신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녀를 쫓아다니며 변명을 찾고 마지막 기회를 간청했을 거야. 하지만 그 소음은 그녀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확증할 뿐이지. 왜냐고? 절박함을 전달하기 때문이지. 친구야, 절박함은 당신이 뿌릴 수 있는 가장 역겨운 향수와 같아. 자, 이 말을 들어봐. 침묵할 때 당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감정적 침묵은 마치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불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과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에 익숙해지면 그 공허함은 어떤 불평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 그때 상대방은 궁금해하기 시작해. 왜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매일 시끄러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과 같아. 멈추면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 지적인 초연함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지. 부재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말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말하라. 이 경우 당신의 부재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파악하고 그녀가 스스로 해석하도록 두세요. 당신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울지도 않았고 꽃이나 사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매, 재정 사고방식에 집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 꿈해봤어요.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축적된 힘, 감정의 시한폭탄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을 없애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묘한 암시도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그녀의 연락처를 삭제하세요.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는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매일 침묵하는 것은 열흘간의 성장과 같습니다.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가장 큰 목소리가 되도록 하세요. 침묵은 힘이고 추구하는 자는 잃고 침묵 속에서 발전하는 자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찾도록 만드는 침묵을 만들어 가세요. 2번째,
교훈 조종 없는 역심리학.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연결을 끊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향력입니다. 그녀의 관심을 차단하면 여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니라 수수께끼가 됩니다. 친구여, 인간의 뇌는 공허함을 싫어합니다. 주인은 습관을 만들고 당신이 그 습관을 깨면 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역심리학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고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무시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고 없이 당신의 부재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달콤하게 마셔온 사람에게서 커피에 설탕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리워합니다. 맛이 변했고 그것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처럼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드라마처럼 반응하지 않고 집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반응적이지 않고 전략적입니다. 친구여, 그런 침착함은 누구든 당황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고통에 대한 시간접적인 계심을 그리고 헌정곡을 쓰느라 밤을 새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사업에 집중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감정의 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있던 그녀는 2주 후 다시 나타나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집착이 됩니다. 연락금지 규칙을 적용하되 진심으로 하세요. 그녀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녀에 대해 묻지도 말고 그녀의 이야기를 분석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녀가 없는 모든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세요.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제 위치입니다.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은 버리세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세요. 에너지를 바꾸는 사람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선택받았으니까요. 세 번째, 교훈 감정적 결핍의 영향. 부족한 것은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풍요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묻자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으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결핍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왜 그녀는 더 이상 곁에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친구여, 그런 질문의 소용돌이는 어떤 시나 낭만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한 존재가 아니고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푸르던 식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누군가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습니다. 마치 식탁에 빵이 항상 놓여 있는데 아무도 감사해야 하지 않다가 빵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욕주의자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느끼고 부재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때 24시간 내내 연락이 닿았던 남자 말 그대로 메시지 전화 부탁까지 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하고 여행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은근한 힌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차에 돌아와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어떤 불평보다 더 잔인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세요.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항상 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의를 기울이되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 바로 당신 자신을 만들어가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새로운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감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동안 당신은 꾸준히 당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요, 그건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는 그만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 교훈 끌림의 무기로서의 개인적인 부활. 그녀는 같은 남자를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위해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녀조차 놓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누군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친구여, 강력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모든 것이 똑같다면 아무도 헤어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겠어요? 그녀가 한번 떠났다면 그건 뭔가가 없어졌거나 뭔가가 망가졌거나 그녀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접근이든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에너지는 왓츠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낡은 집이 허물어지고 몇 달 후 같은 땅에 고급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를 본 사람들은 새 건물을 경외감에 차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그것이 바로 재탄생입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직장을 잃자마자 차였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져 바닥을 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체형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났던 남자를 찾았고 완전히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집중하고 더 도달하기 어려운 남자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개선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습관 목표 등.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매일 노력하세요. 당신이 도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바라지 마세요. 그녀가 기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기회를 요구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게 하세요. 변화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교훈 접촉의 함정과 침묵의 자석. 그녀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별 후 어떤 메시지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가까이 지내고 현재에 충실하면 그녀가 조만간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전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여, 절대적인 침묵이 감정의 자석을 활성화합니다. 그녀를 막지 마세요. 답장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라지세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는 상상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까? 그는 마음을 다잡았을까? 왜 내게 연락하지 않을까? 그것은 관심이고 위장된 욕망입니다. 마치 갑자기 방영이 중단된 TV 시리즈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박해 할까요? 스포일러를 찾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낼까요?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강박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떠나겠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물러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침묵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가짜 계정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지 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신비의 힘입니다. 접근을 거부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한 침묵. 좋아요도 잘 지내 라는 메시지도 심지어 반응도 없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침묵을 지키는 동안 당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만약 다시 나타났다면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라지는 사람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의 첫걸음입니다. 계속 말을 하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침묵을 지키면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조만간 그녀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사랑을 구걸하는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조종하거나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화를 중심으로 맴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 결핍, 초연함. 이것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당신을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게 하는 용감한 결정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를 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걸 되찾는 거예요. 이 길은 가장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불편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감정적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은 그녀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받은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이 말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말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제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다면 공식 스토익 위즈덤을 구독하세요. 저희는 공허한 조언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를 숨기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여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성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그녀를 보지 마세요. 편지도 쓰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대신 운동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을 하세요. 7일간의 침묵, 7일간의 재건. 이곳은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매일이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도전하고 싶다면 댓글에 오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당신 자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에서든 2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곧 알게 될 사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존감을 되찾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굳이 사랑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돌아오는데 그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친구 낡은 가구처럼 대체되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이 다시 기어갈지 일어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쫓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존엄성의 연장선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애원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의 가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마치 감정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은 침묵 초연함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무기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진정한 무기. 그리고 아니요, 구루가 되거나 자기 개발서를 100권이나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게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는 남자는 말없이 태도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감정에 갇힌 구걸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조차 2번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 잔혹할 정도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준비가 된 남자들을 위한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훈, 감정적 침묵의 힘.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외치는 침묵.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덜 듣는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친구야? 한 가지 말해 줄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전략이야. 그녀가 떠났을 때 당신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녀를 쫓아다니며 변명을 찾고 마지막 기회를 간청했을 거야. 하지만 그 소음은 그녀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확증할 뿐이지. 왜냐고? 절박함을 전달하기 때문이지. 친구야, 절박함은 당신이 뿌릴 수 있는 가장 역겨운 향수와 같아. 자, 이 말을 들어봐. 침묵할 때 당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감정적 침묵은 마치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불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과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에 익숙해지면 그 공허함은 어떤 불평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 그때 상대방은 궁금해하기 시작해. 왜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매일 시끄러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과 같아. 멈추면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 지적인 초연함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지. 부재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말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말하라. 이 경우 당신의 부재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파악하고 그녀가 스스로 해석하도록 두세요. 당신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울지도 않았고 꽃이나 사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매, 재정 사고방식에 집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 꿈해봤어요.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축적된 힘, 감정의 시한폭탄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을 없애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묘한 암시도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그녀의 연락처를 삭제하세요.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는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매일 침묵하는 것은 열흘간의 성장과 같습니다.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가장 큰 목소리가 되도록 하세요. 침묵은 힘이고 추구하는 자는 잃고 침묵 속에서 발전하는 자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찾도록 만드는 침묵을 만들어 가세요. 2번째, 교훈 조종 없는 역심리학.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연결을 끊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향력입니다. 그녀의 관심을 차단하면 여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니라 수수께끼가 됩니다. 친구여, 인간의 뇌는 공허함을 싫어합니다. 주인은 습관을 만들고 당신이 그 습관을 깨면 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역심리학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고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무시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고 없이 당신의 부재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달콤하게 마셔온 사람에게서 커피에 설탕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리워합니다. 맛이 변했고 그것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처럼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드라마처럼 반응하지 않고 집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반응적이지 않고 전략적입니다. 친구요, 그런 침착함은 누구든 당황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고통에 대한 시간접적인 계심을 그리고 헌정곡을 쓰느라 밤을 새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사업에 집중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감정의 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있던 그녀는 2주 후 다시 나타나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집착이 됩니다. 연락금지 규칙을 적용하되 진심으로 하세요. 그녀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녀에 대해 묻지도 말고 그녀의 이야기를 분석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녀가 없는 모든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세요.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제 위치입니다.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은 버리세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세요. 에너지를 바꾸는 사람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선택받았으니까요. 세 번째, 교훈 감정적 결핍의 영향. 부족한 것은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풍요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묻자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으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결핍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왜 그녀는 더 이상 곁에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친구여, 그런 질문의 소용돌이는 어떤 시나 낭만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한 존재가 아니고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푸르던 식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누군가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습니다. 마치 식탁에 빵이 항상 놓여 있는데 아무도 감사해야 하지 않다가 빵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욕주의자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느끼고 부재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때 24시간 내내 연락이 닿았던 남자 말 그대로 메시지 전화 부탁까지 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하고 여행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은근한 힌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차에 돌아와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어떤 불평보다 더
더 잔인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세요.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항상 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의를 기울이되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 바로 당신 자신을 만들어가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새로운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감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동안 당신은 꾸준히 당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요, 그건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는 그만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 교훈 끌림의 무기로서의 개인적인 부활. 그녀는 같은 남자를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위해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녀조차 놓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누군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친구여, 강력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모든 것이 똑같다면 아무도 헤어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겠어요? 그녀가 한번 떠났다면 그건 뭔가가 없어졌거나 뭔가가 망가졌거나 그녀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접근이든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에너지는 왓츠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낡은 집이 허물어지고 몇 달 후 같은 땅에 고급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를 본 사람들은 새 건물을 경외감에 차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그것이 바로 재탄생입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직장을 잃자마자 차였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져 바닥을 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체형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났던 남자를 찾았고 완전히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집중하고 더 도달하기 어려운 남자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개선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습관 목표 등.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매일 노력하세요. 당신이 도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바라지 마세요. 그녀가 기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기회를 요구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게 하세요. 변화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교훈 접촉의 함정과 침묵의 자석. 그녀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별 후 어떤 메시지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가까이 지내고 현재에 충실하면 그녀가 조만간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전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여, 절대적인 침묵이 감정의 자석을 활성화합니다. 그녀를 막지 마세요. 답장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라지세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는 상상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까? 그는 마음을 다잡았을까? 왜 내게 연락하지 않을까? 그것은 관심이고 위장된 욕망입니다. 마치 갑자기 방영이 중단된 TV 시리즈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박해 할까요? 스포일러를 찾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낼까요?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강박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떠나겠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물러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침묵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가짜 계정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지 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신비의 힘입니다. 접근을 거부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한 침묵. 좋아요도 잘 지내 라는 메시지도 심지어 반응도 없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침묵을 지키는 동안 당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만약 다시 나타났다면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라지는 사람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의 첫걸음입니다. 계속 말을 하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침묵을 지키면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조만간 그녀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사랑을 구걸하는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조종하거나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화를 중심으로 맴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 결핍, 초연함. 이것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당신을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게 하는 용감한 결정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를 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걸 되찾는 거예요. 이 길은 가장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불편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감정적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은 그녀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받은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이 말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말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제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다면 공식 스토익 위즈덤을 구독하세요. 저희는 공허한 조언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를 숨기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여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성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그녀를 보지 마세요. 편지도 쓰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대신 운동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을 하세요. 7일간의 침묵, 7일간의 재건. 이곳은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매일이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도전하고 싶다면 댓글에 오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당신 자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에서든 이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곧 알게 될 사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존감을 되찾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굳이 사랑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돌아오는데 그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친구 낡은 가구처럼 대체되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이 다시 기어갈지 일어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쫓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존엄성의 연장선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애원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의 가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마치 감정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은 침묵 초연함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무기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진정한 무기. 그리고 아니요, 구루가 되거나 자기 개발서를 100권이나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게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는 남자는 말없이 태도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감정에 갇힌 구걸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조차 2번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 잔혹할 정도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준비가 된 남자들을 위한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훈, 감정적 침묵의 힘.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외치는 침묵.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덜 듣는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친구야? 한 가지 말해 줄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전략이야. 그녀가 떠났을 때 당신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녀를 쫓아다니며 변명을 찾고 마지막 기회를 간청했을 거야. 하지만 그 소음은 그녀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확증할 뿐이지. 왜냐고 절박함을 전달하기 때문이지. 친구야, 절박함은 당신이 뿌릴 수 있는 가장 역겨운 향수와 같아. 자, 이 말을 들어봐.
침묵할 때 당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감정적 침묵은 마치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불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과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에 익숙해지면 그 공허함은 어떤 불평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 그때 상대방은 궁금해하기 시작해. 왜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매일 시끄러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과 같아. 멈추면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 지적인 초연함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지. 부재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말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말하라. 이 경우 당신의 부재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파악하고 그녀가 스스로 해석하도록 두세요. 당신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울지도 않았고 꽃이나 사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매, 재정 사고방식에 집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 꿈에 봤어요.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축적된 힘, 감정의 시한폭탄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을 없애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묘한 암시도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그녀의 연락처를 삭제하세요.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는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매일 침묵하는 것은 열흘간의 성장과 같습니다.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가장 큰 목소리가 되도록 하세요. 침묵은 힘이고 추구하는 자는 잃고 침묵 속에서 발전하는 자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찾도록 만드는 침묵을 만들어 가세요. 2번째, 교훈 조종 없는 역심리학.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연결을 끊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향력입니다. 그녀의 관심을 차단하면 여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니라 수수께끼가 됩니다. 친구여, 인간의 뇌는 공허함을 싫어합니다. 주인은 습관을 만들고 당신이 그 습관을 깨면 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역심리학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고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무시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고 없이 당신의 부재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달콤하게 마셔온 사람에게서 커피에 설탕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리워합니다. 맛이 변했고 그것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처럼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드라마처럼 반응하지 않고 집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반응적이지 않고 전략적입니다. 친구여, 그런 침착함은 누구든 당황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고통에 대한 시간접적인 계심을 그리고 헌정곡을 쓰느라 밤을 새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사업에 집중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감정의 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있던 그녀는 2주 후 다시 나타나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집착이 됩니다. 연락금지 규칙을 적용하되 진심으로 하세요. 그녀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녀에 대해 묻지도 말고 그녀의 이야기를 분석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녀가 없는 모든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세요.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제 위치입니다.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은 버리세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세요. 에너지를 바꾸는 사람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선택받았으니까요. 세 번째, 교훈 감정적 결핍의 영향. 부족한 것은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풍요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묻자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으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결핍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왜 그녀는 더 이상 곁에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친구여, 그런 질문의 소용돌이는 어떤 시나 낭만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한 존재가 아니고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푸르던 식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누군가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습니다. 마치 식탁에 빵이 항상 놓여 있는데 아무도 감사해야 하지 않다가 빵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욕주의자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느끼고 부재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때 24시간 내내 연락이 닿았던 남자 말 그대로 메시지 전화 부탁까지 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하고 여행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은근한 힌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차에 돌아와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어떤 불평보다 더 잔인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세요.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항상 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의를 기울이되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 바로 당신 자신을 만들어가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새로운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감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동안 당신은 꾸준히 당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그건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는 그만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 교훈 끌림의 무기로서의 개인적인 부활. 그녀는 같은 남자를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위해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녀조차 놓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누군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친구여, 강력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모든 것이 똑같다면 아무도 헤어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겠어요? 그녀가 한번 떠났다면 그건 뭔가가 없어졌거나 뭔가가 망가졌거나 그녀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접근이든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에너지는 왓츠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낡은 집이 허물어지고 몇 달 후 같은 땅에 고급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를 본 사람들은 새 건물을 경외감에 차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그것이 바로 재탄생입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직장을 잃자마자 차였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져 바닥을 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체형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났던 남자를 찾았고 완전히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집중하고 더 도달하기 어려운 남자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개선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습관 목표 등.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매일 노력하세요. 당신이 도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바라지 마세요. 그녀가 기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기회를 요구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게 하세요. 변화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교훈 접촉의 함정과 침묵의 자석. 그녀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별 후 어떤 메시지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가까이 지내고 현재에 충실하면 그녀가 조만간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전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여, 절대적인 침묵이 감정의 자석을 활성화합니다. 그녀를 막지 마세요. 답장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라지세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는 상상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까? 그는 마음을 다잡았을까? 왜 내게 연락하지 않을까? 그것은 관심이고 위장된 욕망입니다. 마치 갑자기 방영이 중단된 TV 시리즈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박해 할까요? 스포일러를 찾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낼까요?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강박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떠나겠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물러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침묵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가짜 계정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지 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신비의 힘입니다. 접근을 거부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한 침묵. 좋아요도 잘 지내 라는 메시지도 심지어 반응도 없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침묵을 지키는 동안 당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만약 다시 나타났다면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라지는 사람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의 첫걸음입니다. 계속 말을 하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침묵을 지키면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조만간 그녀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사랑을 구걸하는 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조종하거나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화를 중심으로 맴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 결핍, 초연함. 이것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당신을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게 하는 용감한 결정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를 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걸 되찾는 거예요. 이 길은 가장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불편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감정적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은 그녀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받은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이 말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말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제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다면 공식 스토익 위즈덤을 구독하세요. 저희는 공허한 조언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를 숨기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여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성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그녀를 보지 마세요. 편지도 쓰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대신 운동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을 하세요. 7일간의 침묵, 7일간의 재건. 이곳은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매일이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도전하고 싶다면 댓글에 오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당신 자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에서든 이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주세요. 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해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차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곧 알게 될 사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감정을 조절하고 자존감을 되찾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굳이 사랑을 찾을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돌아오는데 그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친구 낡은 가구처럼 대체되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 공허함 속에서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당신이 다시 기어갈지 일어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쫓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마치 휴대폰이 자신의 존엄성의 연장선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애원하고 변명하고 스스로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의 가치는 더욱 낮아집니다. 마치 감정의 기름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게임의 규칙을 바꿀 차례입니다. 오늘 당신은 침묵 초연함 그리고 개인적인 부활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 무기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진정한 무기. 그리고 아니요, 구루가 되거나 자기 개발서를 100권이나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르게 행동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는 남자는 말없이 태도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감정에 갇힌 구걸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조차 2번 다시 돌아보게 할 만큼 잔혹할 정도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준비가 된 남자들을 위한 것이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이것은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그녀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훈, 감정적 침묵의 힘.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크게 외치는 침묵.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덜 듣는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친구야? 한 가지 말해 줄게.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전략이야. 그녀가 떠났을 때 당신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녀를 쫓아다니며 변명을 찾고 마지막 기회를 간청했을 거야. 하지만 그 소음은 그녀가 떠나겠다는 결심을 확증할 뿐이지. 왜냐고 절박함을 전달하기 때문이지. 친구야, 절박함은 당신이 뿌릴 수 있는 가장 역겨운 향수와 같아. 자, 이 말을 들어봐. 침묵할 때 당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감정적 침묵은 마치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키는 불을 더 이상 피우지 않는 것과 같아.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끊임없는 존재에 익숙해지면 그 공허함은 어떤 불평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 그때 상대방은 궁금해하기 시작해. 왜 그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걸까?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 매일 시끄러운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것과 같아. 멈추면 무언가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 지적인 초연함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지. 부재가 아니라 대조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먼저 말의 의미를 배우고 나서 말하라. 이 경우 당신의 부재가 무엇을 전달하는지 파악하고 그녀가 스스로 해석하도록 두세요. 당신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차단당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도 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울지도 않았고 꽃이나 사과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매, 재정 사고방식에 집중했습니다. 2달 후 그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 꿈에 봤어요.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축적된 힘, 감정의 시한폭탄입니다. 오늘부터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충동을 없애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묘한 암시도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그녀의 연락처를 삭제하세요. 그녀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는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을 발전시키세요. 매일 침묵하는 것은 열흘간의 성장과 같습니다. 말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가장 큰 목소리가 되도록 하세요. 침묵은 힘이고 추구하는 자는 잃고 침묵 속에서 발전하는 자는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치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을 찾도록 만드는 침묵을 만들어 가세요. 2번째, 교훈 조정 없는 역심리학. 당신이 거리를 두면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침내 연결을 끊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향력입니다. 그녀의 관심을 차단하면 여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오릅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상수가 아니라 수수께끼가 됩니다. 친구여, 인간의 뇌는 공허함을 싫어합니다. 주인은 습관을 만들고 당신이 그 습관을 깨면 뇌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역심리학입니다.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없고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무시하는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에서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고 없이 당신의 부재를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달콤하게 마셔온 사람에게서 커피에 설탕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리워합니다. 맛이 변했고 그것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처럼 애원하거나 간청하거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겁니다. 드라마처럼 반응하지 않고 집중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반응적이지 않고 전략적입니다. 친구여, 그런 침착함은 누구든 당황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고통에 대한 시간접적인 개심을 그리고 헌정곡을 쓰느라 밤을 새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사업에 집중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감정의 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있던 그녀는 2주 후 다시 나타나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집착이 됩니다. 연락금지 규칙을 적용하되 진심으로 하세요. 그녀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녀에 대해 묻지도 말고 그녀의 이야기를 분석하지도 마세요. 당신의 삶을 살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녀가 없는 모든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세요. 당신과 거리를 두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제 위치입니다.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은 버리세요.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세요. 에너지를 바꾸는 사람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지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선택받았으니까요. 세 번째, 교훈 감정적 결핍의 영향. 부족한 것은 더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를 가장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결코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풍요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안부를 묻자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끊으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결핍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왜 그녀는 더 이상 곁에 없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친구여, 그런 질문의 소용돌이는 어떤 시나 낭만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확실한 존재가 아니고 미스터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푸르던 식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누군가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습니다. 마치 식탁에 빵이 항상 놓여 있는데 아무도 감사해야 하지 않다가 빵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두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가진 것을 잃을 때까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욕주의자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지만 존재감을 느끼고 부재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때 24시간 내내 연락이 닿았던 남자 말 그대로 메시지 전화 부탁까지 했지만 어느 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동하고 여행하고 성장하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은근한 힌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차에 돌아와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어떤 불평보다 더 잔인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시간 제한을 두세요. 즉시 응답하지 마세요. 항상 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의를 기울이되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무언가, 바로 당신 자신을 만들어가느라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그녀가 새로운 당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감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쫓는 동안 당신은 꾸준히 당신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친구여, 그건 단순히 눈에 띄는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는 그만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당신 자신을 소중하게 만드세요. 네 번째, 교훈 끌림의 무기로서의 개인적인 부활. 그녀는 같은 남자를 위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위해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녀조차 놓을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누군가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요. 하지만 친구여, 강력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모든 것이 똑같다면 아무도 헤어진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겠어요? 그녀가 한번 떠났다면 그건 뭔가가 없어졌거나 뭔가가 망가졌거나 그녀가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개인적인 부활은 속임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어떤 접근이든 절박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건하기 시작하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도 당신을 보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에너지는
왓츠앱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낡은 집이 허물어지고 몇 달 후 같은 땅에 고급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폐허를 본 사람들은 새 건물을 경외감에 차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그것이 바로 재탄생입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으며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직장을 잃자마자 차였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져 바닥을 쳤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체형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별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떠났던 남자를 찾았고 완전히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집중하고 더 도달하기 어려운 남자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개선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습관 목표 등.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매일 노력하세요. 당신이 도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바라지 마세요. 그녀가 기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를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기회를 요구한다면 당신이 결정하게 하세요. 변화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교훈 접촉의 함정과 침묵의 자석. 그녀가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그녀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별 후 어떤 메시지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유지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가까이 지내고 현재에 충실하면 그녀가 조만간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안전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여, 절대적인 침묵이 감정의 자석을 활성화합니다. 그녀를 막지 마세요. 답장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적으로 사라지세요. 당신이 곁에 없을 때 그녀는 상상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마음은 조용히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까? 그는 마음을 다잡았을까? 왜 내게 연락하지 않을까? 그것은 관심이고 위장된 욕망입니다. 마치 갑자기 방영이 중단된 TV 시리즈와 같습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박해 할까요? 스포일러를 찾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낼까요? 설명 없이 당신이 사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강박적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을 설명하지 마세요. 떠나겠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물러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실천하세요. 침묵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자가 전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가짜 계정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지 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신비의 힘입니다. 접근을 거부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한 침묵. 좋아요도 잘 지내 라는 메시지도 심지어 반응도 없습니다. 당신은 수수께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침묵을 지키는 동안
당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만약 다시 나타났다면 당신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라지는 사람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욕망의 첫걸음입니다. 계속 말을 하면 그녀가 당신을 그리워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침묵을 지키면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조만간 그녀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친구여,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사랑을 구걸하는 데 지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조종하거나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맴돌지 않고 당신 자신의 진화를 중심으로 맴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묵, 결핍, 초연함. 이것들은 처벌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당신을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하게 하는 용감한 결정입니다. 이별에서 가장 힘든 건 상대를 잃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걸 되찾는 거예요. 이 길은 가장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불편하며 의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감정적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삶,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오늘은 그녀를 되찾는 방법이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받은 상태로 남을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지가 결정됩니다. 영상에서 제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로 이 말이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 말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제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했다면 공식 스토익 위즈덤을 구독하세요. 저희는 공허한 조언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 콘텐츠를 숨기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여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행동하는 남성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세요. 앞으로 7일 동안 그녀를 보지 마세요. 편지도 쓰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대신 운동하고 책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을 하세요. 7일간의 침묵, 7일간의 재건. 이곳은 당신의 훈련장입니다. 매일이 소중합니다. 진심으로 도전하고 싶다면 댓글에 오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도전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당신 자신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당하게 맞서세요.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삶에서든 이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까지 떨어졌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딴 데 정신 팔리지 말고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러 주세요.